안녕하십니까. 대한병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1월달 3주차 일요영마일인 17일 일요영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인 독한승부사 장석입니다. 토요일 시작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날씨가 약간 좀 풀렸습니다. 목요일까지 엄청 추웠거든요. 엄청 추웠다가 날씨가 좀 약간 풀렸고요. 이번 주말에 휴일에 날씨가 조금 더 풀린다고 합니다. 뭐 확 풀리는 건 아니고 조금 더 풀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추워진다고 하는데 이제 진짜 겨울 날씨네요. 한 4, 5일 바싹 추웠다가 잠깐 풀렸다가 또 바싹 추웠다가 겨울 같아요. 또 지난주에는 약간 좀 눈까지 왔고 이번 주는 다음 주도 좀 비 예보가 있기는 한데 이 정도 날씨면은 다음 주에도 좀 눈이 좀 올 것 같아요. 뭐 이러다 보면 또 1월 또 다 가는 거죠. 2월 첫 주가 또 구정 연휴다 보니까 2월 한 주 한 주가 굉장히 좀 소중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3주차인데 4주차, 5주차 꽉 채우거든요. 그리고 2월 시작하자마자 휴장이 들어가니까 진짜 한 주 한 주 소중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 주도 역시 일요영마 부산까지 해서 전체 17개의 경주 모자람 없이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또 레이스 한번 시작해 봐야겠죠? 이제부터 1월의 3주차 일요영마일인 17일 일요영마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 서울 전체 17개 경주 시작점인 1경주부터 한번 힘차게 제대로 한번 뽐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소중하게 준비한 만큼 모자람 없이 지금부터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요영마 1경주 바로 들어갑니다. 자,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조하는 경주가 되겠고요. 1000m 단거리입니다. 자, 최근에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요? 전체적인 업이 되는 마방이 좀 몇 개가 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눈에 띄는 마방이 48조예요. 근데 48조 같은 경우가 이래요. 겨울에 강한 마방입니다. 가을, 겨울에 굉장히 강한 마방이 48조예요. 근데 금년엔 특히 전체적인 분위기가 작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는 48조가 약간 좀 다운된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작년에 입사된 신마들의 능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마방의 분위기 자체가 약간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교 때 보면 느낌이 있거든요. 느낌이 달라. 대체적으로 마필들의 성장도 굉장히 더 빠르고요. 입사된 마필들의 능력도 이번에 마필들을 잘 사왔어.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까 이번엔 좋아. 금년엔 좋아. 그리고 지금의 분위기가 좋아. 그래서 웬만큼 좋다 싶으면 요즘에는 48조는 다 때린다고 보시면 돼요. 1번마 초원의 창각. 데뷔 전부터 바로 승부가 됐던 마필입니다. 이전째는 이 마필이 좀 부족했다라기보다는 상대성에서 조금 좀 부족함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마필 자체는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문정균 기수가 돌아와서 사실 처음에는 자리를 못 잡았거든요. 근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정균이도 거의 다 올라왔어요. 페이스가. 딱 말 타는 거 보면 다 느낌이 오거든요. 이번에 조교 때 보니까 누리나라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데 마필 자체가 이제 다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급의 경주에서 1번 게이트라면 이거는 뭐 굉장히 좀 강하게 인정해도 된다. 그래서 최근에 48조의 흐름을 봤을 때 이전 이런 패턴이면은 이건 때리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1경주 1번마 초원의 창가는 그냥 꽉 믿고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육군의 경주 13마리의 마필들이 출조합니다. 사실 약간 좀 엇비슷해요. 1번마 MJ앗, 2번마 다이돌핀, 외곽의 8번마 정상의 B까지 약간 좀 뭐 이렇게 뚜렷하게 뭐 확 이런 느낌은 아니고 비슷합니다. 보통 이렇게 엇비슷했을 경우에는 조교 때 누가 조금 더 낫냐. 근데 그것도 좀 비슷해. 그것도 좀 비슷해요. 셋 다 말이 조금 더 상승 요인을 갖고 있어요. 좋아졌어.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말의 능력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어떤 조교시 성장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 별 차이가 없이 그냥 하면은 결국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는 게 기수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만식, 문세영, 신영철 이렇게 딱 서 있거든. 그러면 여기서는 저는 이렇게 선택지가 복잡하게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문세영 기수가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진짜 왜 이러지 얘가? 나 이랬어요.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는 7월 달까지는 거의 신적인 존재. 와 정말 살벌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7월 달 끝나고 나서 휴장기 거치고 돌아와서 8월부터 8, 9, 10, 11, 12, 12 뭐라고 할까요? 7월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랐다. 세영이는. 7월 이전과 이후는 정말 완전히 다른 세영이었어요. 근데 지난주서부터 달라졌어요. 또. 세영이가 또 올라와서 페이스가 또 올라옵니다. 이제는 믿음을 줘도 되는 기수. 물론 지난주 일요일날 마지막 경주는 뭐라고 할까요? 이것 봐라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게티라고 해야 되나? 그거 하나 제외하고는 저는 지난주에 그 느낌은 이제 다 올라왔다. 세영이는 이제 진짜 또 세영이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는 2번마 다이돌피는 뭐 그대로 인정한다. 고만고만한 상태에서의 문세영이라면은 의심할 부분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2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 1200m 국내산 5군의 경주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다가 가끔 이제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쪽 건물에 지금 공사를 좀 하고 있어서 미리 양해 말씀은 드렸기 때문에 뭐 잠깐 이제 공사를 중단한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툭툭툭 거려도 이게 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에요. 건물 자체가. 그래가지고 사실 큰 공사가 아닌데 지금 건물 전체가 지금 울리고 있어요. 전체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의 울림만 있어도 약간씩 이제 오디오 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방송을 보시다가 조금 이제 오디오 쪽으로 소리가 좀 들어온다 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경주 들어갑니다. 자, 11대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고요. 데뷔전부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 5번마 골드뮤직과 지난번에 기수가 교체된 상태에서 아주 뭐 화끈한 경주력을 보였던 10번마 기절초풍 그리고 직전에 엄청난 인기를 모았죠. 바로 7번마 티즈킹.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이제 나눠 가질 수 있는 마필들인데 자 10번마 7번마 티즈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 왜냐면 데뷔전에서 입상 자체가 줄타고 너무 쉽게 왔다. 전형적인 선행 마필인데 과연 이런 물음표를 강하게 남겼던 마필이 티즈킹이었고 티즈킹을 뺐죠. 데뷔전에서 2000회째에서. 그래가지고 재미를 크게 봤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지난번보다 더 세졌어. 상대가 지금. 그러니까 전개로 봤을 때 과연이라고 하고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전개가 나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해서 약간 좀 불안하고 8번마 정상대기는 10월달 경주만 보면은 다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승분전이라고 그러면 지난 경주에서 너무 어이없는 전개를 타버렸어요. 그러면서 좀 실망감을 줬던 마필이 정상대기. 아니 15조 마필들은 사실 좀 그래요. 기복이 너무 심해. 마필 자체들이 기복이 너무 심해. 이번에 이 정도면은 근데 워낙에 입상 때 그 강렬함에 비해서 나머지들이 너무 약해. 너무 약해. 그래서 믿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승분전이긴 한데 5번마 골드뮤직이 너무 좋았어요. 데뷔전에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살이 빠지면서 좋아진 마필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체중이 더 빠졌을 거라고요. 딱 보니까. 그래서 저는 5번마 골드뮤직은 승분전이긴 한데 이거는 많이 승분전이지 다 그만해. 다 같은 조건이야. 그러면 5번마 골드뮤직은 또 다른 쪽으로 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 들어갑니다. 국내산 5군의 경주 9대 마필인데 4번마 관악대부는 한마디로
공백기가 있었지. 약간 그러니까 10월 달에 뛰고 나서 저것 때문에 주행 저것 때문에 재검받고 나왔던 11월 경주, 10월 경주. 이때 제가 이거 진짜 아무튼 머리는 겁나게 아픈 말이었어요. 근데도 제가 공백기를 좀 무시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관악대부였는데 꼬리 쪽에서 이제 못 잡았죠. 엉뚱한 말이 들어오면서 직전에도 저는 조교가 또 좋기 때문에 또 한 번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걸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20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조교 만보자. 조교 만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4번마 관악대부는 조교 만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손을 놓기에는 좀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4번마 관악대부는 한 번 더. 이 정도 패턴이면 덕분에 단거리잖아요 또. 저는 한 번은 더 물어야 된다. 해서 4번마 관악대부. 이거는 이전에 어떻게 뛰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조의 그런 조교 때의 패턴이라든가 양이라든가 움직임인데 이 정도면은 또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제 4경주 4번마 관악대부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경주가 부산 1경주입니다. 자, 이번 주 부산 경마는 주목을 해야 될 마방과 주목해야 될 기수가 좀 분명히 있어요. 2주간에 걸쳐서 김영곤 기수가 기승경지로 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 용근이가 작정하고 돈 되는 말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이번 주는 용근이가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저배당의 흐름으로 가느냐, 중저배당의 흐름으로 가느냐, 중고배당의 흐름으로 가느냐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용근이를 잡고 빼고 이런 거 잘해야 됩니다. 1경주 용근이부터 시작을 하게 되네요. 6번마 희망킨 12월 26일 날 이게 용근이가 타서 입상을 했던 마필이고 이제 3주 만에 나오는데 뭐 기다렸다는 듯이 용근이가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출두를 시켰습니다. 6번마 희망킨 뭐 데뷔전에서도 제가 굉장히 자신있게 말씀드렸을 정도로 이거는 싹수가 만땅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보여진 모습보다 그러니까 좀 아쉬워요. 사실 이 마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원래 이 마필이 작년에 이렇게 늦게 데뷔할 마필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좀 사연이 좀 있는 마필이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말은 그래서 아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올 때마다 다 때린다고 보시면 돼요. 되냐 안 되냐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이 말은 다 때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아끼고 뭐 상대가 강하니까 이런 거 없습니다. 나올 때마다 다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만 보면 돼요. 되냐 안 되냐만 보면 돼요. 할까라는 의구심은 버리세요. 다 하는 거예요. 다 때리는 겁니다. 될까라는 고민만 하시면 돼요. 6번만 희망키는 된다요. 또 된다니까 의심 없이 배팅하셔도 된다는 걸. 해서 6번만 희망키는 할까가 아니라 될까만 고민하면 되는데 저는 무조건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믿고 추천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겠고요. 자, 이어지는 경주가 5경주. 좀 살벌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가 의외로 1번마 어거스트 러시가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게 패출혈이 2번 나왔단 말입니다. 보통 이제 패출혈 2번 나온 말은 녹화하는 말이 아니죠. 언제 빵 터져갖고 아웃될지 모르거든. 그리고 마방에서도 굉장히 좀 조심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어떤 편성 어떤 조건을 만나도 녹화하는 게 아니에요. 8번마 금캐라 어우 씩씩해. 2승 2착 1회. 자, 이 정도면은 능력이라고 봐도 되는데 이번에 이제 기수가 바뀐 게 조금 찜찜함이 좀 있죠. 근데 마필 자체가 약점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들이 이거는 무조건 해볼 만한 상대들이잖아. 그래서 뭐 최고 인기도가 뭐 당연한 거다.
더구나 이제 지금 원래 승문전인데 승문전의 선택을 지금 외산마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욕심은 더 내고 나오는 마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외곽에 있는 14번마 해동청은 도대체 너의 정체는 뭐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조교 때 좋아서 추천드렸을 때 시청에서 개판 나오는 말들. 근데 이건 좀 너무하잖아. 아니 이건 비슷하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건 뭐 너무하게 안 나오니까,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해동청을 이번에도 보면 이건 사고가 무조건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 근데 돌겠네요 진짜. 말은 진짜 기가 막힌데, 일단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기는 해야겠는데, 14번만 해동청 여러분들이 배제하지 마세요. 절대로. 폭탄이라는 건요 이렇게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14번만 해동청은 일단은 강한 물음표를 딱 찍어 놓으세요. 제가 현장까지 마필 한 번 더 보고 좀 더 알아보고 요거를 후차권으로 놓고 가느냐 아니면 아예 대가리를 놓고 가느냐는 제가 좀 고민을 좀 해볼게요. 근데 일단 제 머릿속엔 대가리야. 머릿속엔 대가리예요. 눈으로 본 게 있잖아요. 제가 눈으로 계속 보이는데 이게 지금 원래 이걸 놓고 때리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때리려다가 이건 아니다. 왜냐면 해동청을 놓고 우리가 한번 또 승부를 해봤잖아. 해봐서 알거든. 이게 바닥칠 때 어떻게 바닥치는지 알거든요. 자, 일단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보고는 들어가겠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지우지는 말아라. 해동청은. 폭탄은요 어떻게 터지냐면, 조교 때 계속 좋은데 바닥 하다가 갑자기 빵 해서 그냥 조교 보는 사람들이 이런 씨발 새끼 딱 욕 나올 때 터지는 거예요. 해동청이 딱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책자에 체크는 꼭 해놓으세요. 그렇죠? 어떤 식의 체크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고, 강도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일단 체크는 꼭 해놓으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입니다. 단거리예요. 1300입니다. 1300에 7 단천 편성입니다. 일경주에 이어서 또 용군이에요. 또 용군입니다. 1번마 시선포착. 용군인데 연관이네 말이에요. 그리고 1번 게이트입니다. 와, 대단한 거지 이거는. 느낌이 싹 오잖아. 그리고 지금 5군에 올라와서도 걸음을 쫙쫙 끌어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승권에서 한번 욕심을 내볼 만한 마필이다. 크게 배당을 내볼 마필은 아니에요. 외곽 쪽에 이쿠야스냐 서승훈이냐 이거 이제 고민하는 경주인데, 한 방을 딱 찍어낼 마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복잡하지 않아요. 시선 포착 딱 놓고 때려놓고 얹혀놓으면 끝나는 경주다. 그리고 6, 7 중에 골이 좀 아픈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제 이 경주는 시선 포착을 놓고 꼬리 쪽에서 굉장히 좀 고민을 하는 건데, 저는 고민이 없습니다. 준비된 한 방이 있으니까. 이번 제 이 경주 시선 포착은 대가리 욕심을 내고 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겠고요. 자, 6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5군의 경주. 최근에 43조를 보면 페로비치 기승이 많죠. 근데 페로비치를 태워놓고 웬만하면 다 때리는데, 지지난주에 43조의 페로비치의 인기마가 저는 뭐 무조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맥없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롤링스타의 기승에서 페로비치가 기승하고 나오는데, 이 롤링스타라는 마필은 제가 뭐 예전에도 말씀드린 장난치기 딱 좋은 말이다. 장난치기 딱 좋은 말이다. 왜냐하면은 이 말은 초반에 게이트가 열려서 기수가 어떤 식으로 추진과 액션을 취하냐에 따라서 마필의 반응이 극명합니다. 끌리는 게 없어, 이 말은. 끌리는 게 없어. 근데 대체적으로 43조 마필들이 그래요. 끌리는 게 많지 않아요. 끌리는 게 없습니다. 3번마 롤링스타. 조교가 조금 애매하죠.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20조처럼 정직하게 조교만 보고 가는 마방이 있는가 하면
조교가 아닌 상태와 행보를 보는 마필들이 있거든요. 마방들이 있거든. 근데 후자 쪽에 들어가는 게 43조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조교가 셌냐 안 셌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어떤 행보를 가지고 왔고 이번에 어떤 식의 조건을 가지고 나왔느냐 이걸 보는 건데, 제가 보는 43조의 그런 흐름에 봤을 때 이번 경주에서 롤링스타를 갖고 한다? 그런 그림은 전혀 안 그려집니다. 그래서 3번만 롤링스타는 조교가 어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마방이 그런 마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번만 롤링스타는 능력대로 인정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면서 6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부산 3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5군 5군입니다. 전반부는 용군이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 타는 자체가 용군이로 갈 수밖에 없어요. 3번마 인더백 56의 부담 중량을 달고 3번마 인더백이 출전을 했습니다. 3번마 인더백은 능력이에요. 매경주 결과물을 가지고 말해주고 있는 게 3번마 인더백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그 19조 마필들을 추천하는 걸 쭉 봤거든요. 19조는 평균 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매주 그냥 가는 날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한 주에 확 몰아치는 게 있는데 이번 주가 딱 19조가 몰아치는 조예요. 딱 19조가 몰아치는 조야.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된다 싶으면 다 추천하는 게 맞아요. 배팅하는 게 맞아요. 제가 서울에 부산에 19조가 있다면 서울에 20조가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19조는 소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뭐 소스 경마하시는 분들이 19조가 간다 안 간다 장난을 친다 다 개소리예요. 다 개소스입니다. 19조는 말만 보면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말 보고 좋고 배팅하면 돼요. 그럼 대부분이 승부가 됩니다. 장난칠 필요 없어요. 하면 빼면 돼요. 좋으면 추천하면 됩니다. 배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칫 부산 경마를 뭐 완벽한 소스로 접근한다거나 뭐 소스 받아서 배팅하겠다 뭐 이런 분들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19조는 그렇게 보실 필요 없어요. 19조는 말만 보시면 됩니다. 말 봐서 좋으면 그냥 배팅하시면 돼요. 가서 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19조는 괜히 어설프게 돈 들여서 소스 받고 이럴 필요 없어요. 말만 보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3경주 3번만 인더백은 능력이다. 하긴 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리를 하겠고요. 자 7경주 들어갑니다. 자 아직까지 첫 번째 승부가 없었죠. 왜 없었을까요? 바로 이제부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경마는 흐름이에요. 근데 이번 주 일요 경마 같은 경우는 딱 그런 것 같아요. 7경주 이전과 이후가 확실하게 딱 나눠집니다. 뭐가 나눠지냐? 배팅을 하느냐 뭐 이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7경주 이전까지의 그런 어떤 타이트함과 강도와 어떤 흐름하고 7경주 이후는 완전히 달라져요. 왜냐하면 7경주 이전 같은 경우는 약간의 뭐 그렇지 않은 경주도 있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약간은 검증이 필요할 마필들이 출주했다. 그러니까 뚜껑을 까고 뭐 이런 거 좀 봐야 되는 마필들이 출주한 반면에 약간 좀 불확실성이 높은 경주들이 많았던 반면에 7경주 이후부터는 완전히 달라지죠. 부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7경주 이전은 굉장히 좀 집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이 좀 틀이 달라. 그러니까 적중에 굉장히 좀 집중을 할 겁니다. 제가 수를 늘리고 어떤 식으로 배팅 장면 늘려낼 거예요. 왜냐? 7경주 이후부터는 굉장히 수동적이 아닌 공격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7경주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7경주 이전이 약간 방어적인 디펜스적인 배팅을 한다면 7경주 이후부터는 완전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주니까 자, 첫 번째 승부처는 7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딱 대강 봐도 오우 야 살벌하죠. 살벌합니다. 이번 주 7경주 멋지게 한번 꽂아 넣겠습니다. 요것도 배당 한번 세게 보고 두들겨 박는 경주입니다. 7경주를 일요일날 첫 번째 승부처로 공략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어지는 경주가 부산 4경주. 부산의 첫 번째 승부처가 됩니다. 연타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1300m로 시행되는 경주고 혼합 4군의 경주 13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는데 자, 분위기가 1, 2, 3경주하고는 확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1, 2, 3경주 같은 경우는 축마들이 확실하게 있잖아. 근데 이제부터는 좀 복잡함이 가죠. 자, 1번마 테리어 테일이 아마 인기를 모아줄 건데 기수가 교체가 됐어요. 진겸이라는 기수가 그렇게 확실하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기수인가? 그리고 지난번에 이게 전형적인 떡대마예요. 완벽한 떡대마. 근데 지난번에는 내측에서 떡대마 치고는 줄을 잘 탔어. 근데 과연 이번에도 그런 줄을 잘 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분명히 들어가는 마필이 1번마 테리어 테일. 여러 가지로 다양한 변수가 있는 경주가 이번 제 4경주. 재밌을 겁니다.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승부처로 선정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겠고요. 자, 8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4군 8개의 마필들이 출주합니다. 자, 지난번에 청마성의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기가 막히게 말을 탔습니다. 지난번에 청마성의 김동수 기수가 말을 기가 막히게 타면서 저 배당을 지켰죠. 이번에도 기가 막히게 말을 탈 수 있을까요? 저는 청마성이라는 마필은 분명히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마필이거든요. 해서 청마성의 이번 경주의 능력을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될까? 저는 청마성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직전에는 인정을 했지만 이번에는 청마성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8경주 8번마 청마성은 이번에는 의심을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부산 5경주입니다. 4경주가 첫 번째 승부처였고 부산의 메인은 이번 제 5경주입니다. 11두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고요. 자, 8번마 이반질린 4번마 호승지벽이 직전 경주 최근에 좋은 모습을 유지된 상태에서 이번 경주 인기를 나눠 가지는 마필들인데 저는 두 마필이 아차하면 다 잘릴 수가 있다. 19전은 다른 거 다 빼고 조교하고 이런 것만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반질리는 뭔가 느낌이 싸하고 호승지병은 확실히 센 놈들을 이번에 만났죠. 최근 두 번의 연투시 만났던 상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같은 동일선상에서 보시는 거 아닙니다. 그랬을 때 야 이거 돈 좀 되겠다 해서 이번 제 5경주를 부산경마 두 번째 승부처면서 메인으로 잡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 들어갑니다. 1700m 2등급의 경주. 자, 이거 아까 7경주부터 말씀드렸는데 쉼 없이 몰아칩니다. 이번 제 9경주. 요게 이제 금일경마의 두 번째 승부처가 되거든요. 요게 이제 두 번째 승부처가 됩니다. 요게 그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는 2등급의 경주인데 요게 아주 굉장히 재밌는 경주예요. 굉장히 재밌는 경주입니다. 뭐 누리라라든가 큐피드 파워라든가 더블 드래곤이라든가 뭐 해랑 강자도 솔직히 저는 안 될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서 이것도 안 될 건 없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은 직전에는 레이스 자체가 워낙에 강했고 이번에는 또 해볼 만한 편성에 얻어 걸렸거든. 그래서 뭐 안 될 건 없다고 좀 생각하고 있고 자, 그 중에서 지난번에 아주 엿을 제대로 먹인 말이 하나 있어요. 엿을 제대로 먹인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놓고 들어갑니다. 이번 제 9경주가 두 번째 승부처인데 요거는 좀 빡빡하게 밀어넣는 경주입니다.
이번 이제 9경주가 두 번째 승부처다. 알차게 한번 잡을 수 있는 경주니까 기대하고 들으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고요. 자, 6경주 들어갑니다. 1600m 1등급의 경주. 아무래도 이제 1등급의 경주다 보니까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돼요. 1번마 하이파이브, 4번마 위너스 마린. 최근에 1등급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 5번마 와일드럭시 역시도 좋아요. 좋은데, 자, 5번마 와일드러시가 연투를 치다가 지난번에 꺾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이 지난번에 꺾인 게 약간의 방심패도 있지 않았을까? 전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돌아온 현표한테는 질 수가 있는데 바세바 파크에게 질 경주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돌아온 현표를 놓고 이 바세바 파크를 적중을 했다는 거죠. 어디로? 때려서. 지난번에 아주 뭐 세게 먹었던 말이 바세바 파크였어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와일드러시가 이게 대길이었잖아요. 물론 빼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현표를 놓고 이거 받쳤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왜 와일드러시가 이번에 불안한가? 근데 딱 그만큼 불안해서 진 게 직전에 와일드러시였어요. 근데 지난번에 대비해서 4kg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불안하게 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안 빼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지난번에 제가 불안하게 봤던 게 이번에는 보완이 됐어. 그래서 부담 중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어찌 보면 지난번보다 조금 더 애매하지 않을까라고 보겠지만 저는 더 오히려 강하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이제 6경주 5번마 와일드러시는 지난번엔 뺐지만 이번에는 약하게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겠고요. 자, 이어지는 경주가 10경주. 요게 이제 메인 경주입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서부터 중반기 넘어가면서부터죠. 1구는 웬만하면 아시잖아요. 웬만하면 안 놓칩니다. 웬만하면 안 놓쳐요. 지난주도 1군 경주가 10경주였습니다. 그레이드 캡틴이 엄청 팔렸죠. 엄청 팔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레이드 캡틴은 10원짜리 한 달 배팅 안 했습니다. 이거 바보들만 배팅하는 경주. 8번마 비세정상과 9번마 행군번쩍 쌍승식 14.9배 단통으로 딱 꽂았습니다. 한 방 시원하게 들어갔죠. 그런 거예요. 1군의 경주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에요. 11번마 위닝앤디가 최근에 장석이 어마어마하게 세게 보면서 재미를 그런 대로 좀 보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에는 아주 애매합니다. 굉장히 애매합니다. 저는 이번에 그렇게 강하게 보진 않습니다. 이번 주 10경주가 장석의 메인 경주입니다. 1군이에요. 1군에 제가 1군 메인 잡으면은 진짜 최근에 거의 잘린 적이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1군에서의 메인은 웬만하면 딱 이런 느낌이라 저는 이번 주 10경주를 굉장히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거고요. 승부를 제대로 볼 것이다. 그리고 결과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10경주 메인으로 제대로 붙는 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1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4군 8두 굉장히 단촐한 편성이죠. 자, 1번마 베스트로드, 5번마 에이스프링, 그리고 7번마 컬러드 데일까지 인기도가 나눠가지는 경주인데 마무리는 쉽게 가지 말자. 3번마 더전코코가 최근에 좀 그래요. 특승권을 오르내리고 있는데 자, 1번마 베스트로드가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줄을 제대로 타가지고 입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1번 게이트. 근데 지난번과는 다른 게 빠르기가 좀 다르죠. 왜냐? 5번마 에이스프린과 7번마 컬러드 데일이 있는데 근데 7번마 컬러드 데일은 솔직히 감량하고 세영이 빼고 조교만 본다면 조교는 X. 조교는 느낌 없음.
A 스프링은 부담 중량이 56. 지금까지 51, 51, 53, 53. 굉장히 쉽게 왔던 경주인데 이번에는 그렇게 쉽게 올 수 있는 경주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남는 말. 근데 56. 출전 수 8도. 3번마 더정코코.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면은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마지막 경주 3번마 더정코코는 기억해줘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준비한 모든 경주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금토일 중에 3일 하루 잘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떤 날이 이왕이면 잘 됐을까라는 하는 바람. 웬만하면 일요 역마고요. 그래서 일요 역마는 더욱더 집중이 높아집니다. 많이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그냥 가지 않겠습니다. 일요 역마 1경주 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식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더 많이 따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장성훈 1경주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